충당부채 누적 복습입니다. 충당부채의 정의와 인식요건은 반드시 암기하세요. 충당부채란 과거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 의무이자 그 줄에 대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경우를 충당부채라고 합니다. 인식요건은 DBM으로 기억하세요. 과거 사건의 결과 발생한 현재 의무이익, 그 정의를 충족하고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하다면 인식합니다. 이때 현재 의무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암기하세요. 법적 의무와 의제 의무로 구성됩니다. 법적 의무란 법적 강제성이 있는 의무를 의미하고 의제 의무란 표명을 통해서 상대방의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표명과 상대방의 정당한 기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의제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때 그 의무의 상대방이 반드시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보고기간 말 이전의 의사를 표명하여 보고기간 말 현재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추후에 의무 발생 사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법 예고된 법규의 세부 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 법규안 대로 제정한 것이 거의 확실한 때, 그런 때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를 기억하세요. 미래 행위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생긴 의무만을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 오염으로 인한 범칙금, 이미 일어난 피해에 대한 복구 의무는 이미 일어났으므로 과거 사건이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과거 사건의 결과가 기업의 미래 행위와 독립적인 경우에는 의무로 보지 않습니다. 예시를 기억하세요. 오염 정화 장치의 설치, 수선 계획, 내와 벽돌의 교체 등은 내가 미래에 교체를 할 수도, 수선을 할 수도, 설치를 할 수도 있는 독립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때의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모아 의무로 보지 않습니다.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 자산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충당부채 DBM을 만족하게 된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인식을 합니다. 이때 미래 영업을 위해 발생하게 될 비용은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며 기업의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50% 초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수의 유사한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 전체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러한 충당부채의 인식 요건을 불충족했을 때, 그때에는 우발부채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연대보증으로 인해서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는 부분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만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우발부채로 인식합니다.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했다 하더라도 DBM, 충당부채의 인식요건 세 가지를 만족한다면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비교하여 우발자산도 알아두세요. 과거 사건에 의해서 발생했으나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에 의한 자산은 우발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우발자산은 경제적 효익이 유익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공시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충당부채의 측정입니다. 충당부채의 측정은 세정 금액으로 측정하며 기대값으로 측정합니다. 연속 범위 내에서 분포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발생 확률이 동일한 경우 중간값으로 인식합니다.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고려하되 이때 할인율에 발생되는 위험에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발행된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즉, 고려된 위험은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했다면 할인율에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때 할인율도 세전 할인율로 적용합니다. 미래 사건을 고려하되 이때 관련 자산의 처분, 자산의 예상 처분 이익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래의 예상 영업 손실 등도 인식하지 않습니다. 예시를 기억하세요. 손실 부담 계약에서 확정되어 취소 불가능한 계약이라면 확정 매입 계약, 확정 판매 계약, 해지 불능한 운용 리스 계약 등 모두 다 충당부채의 인식 요건을 충족한다면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이때 해지 불능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이행 시의 손실과 계약 불이행 시의 위약금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만약 내가 자산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자산의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합니다. 구조조정은 의제 의무로서 인식하는 충당부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따라서 공표에 대한 상대방의 정당한 기대가 있다면 구조조정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인식하지 않는 지출들의 예시를 기억하세요. 교육훈련, 재배치훈련, 마케팅 비용, 미래의 새로운 구축 비용 등은 미래에 회피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충당부채의 변동, 사용, 변제입니다. 충당부채는 말 그대로 추정금액이므로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잔액을 검토합니다. 현재 가치로 평가했을 때 유효이자율법으로 그 이자 비용을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복구충당부채가 있습니다. 충당부채의 사용은 관련된 지출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3자에 의해서 보전되는 경우에는 그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지 않습니다. 충당부채 종류 몇 가지를 살펴보고 가야 합니다. 제품보증 충당부채가 있습니다. 보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증수익인식법과 보증비용인식법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보증수익인식법은 제품 보증에 대한 용역을 식별 가능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이때 이연해야 될 금액은 보증 용역의 원가에서 적정 이익을 더한 금액을 구분하여 부채로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의 수행 의무로 보기 때문에 추후에 미래 수행 의무, 보증이라는 수행 의무를 이행을 했을 경우에 해당 보증 수익을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회계 처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보증 비용 인식법입니다. 말 그대로 그 보증에 대한 수행 의무를 별도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내가 받은 금액을 전체를 매출로 인식하되 별도로 제품 보증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제품 보증비와 제품 보증 충당부채가 인식되며 실제로 현금이 지출됐을 때 그 금액과의 차이는 제품 보증비로 회계 처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반품 충당부채입니다. 반품 충당부채는 제품 보증 충당부채와는 다릅니다. 제품 보증 충당부채는 보증하겠다는 용역을 서비스하는 것이고 반품 충당부채는 내가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나중에 반품할 것을 대비하여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불에 대한 의제부채를 가질 경우에 해당 원가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반품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을 기억하세요. 반품으로 예상되는 이익 부분에 반품으로 예상되는 비용 예상액 그리고 반품 제품의 가치 하락분을 추정하여 합계를 반품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반품이 예상 가능한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되 충당부채를 함께 인식하는 것이고, 반품을 예상하지 못한다면 수익은 인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고를 100%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전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충당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반품이 예상 가능한 경우에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회계 처리로 기억하세요. 매출 일부를 취소하고 그와 관련된 매출 원가 일부를 취소함으로써 반품 충당부채가 인식됩니다. 그리고 제품 반품 회수권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기억하세요. 반품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고자산 가액에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가를 뺀 금액입니다. 해당 회계 처리로 기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재고자산이 반품됐을 때를 어떻게 회계 처리되는지 기억하세요. 제품 반품 충당부채는 없어지고 현금 또는 매출 채권이 취소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매출도 취소합니다. 수익이 취소되었으니 매출 원가가 취소되고 내가 인식한 반품 제품 회수권이 제거됩니다. 또한 반품으로서 들어오는 재고자산은 오히려 인식되며 반품으로 인해서 나갔던 현금은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재고자산이 예상된 금액보다 더 기존의 단가보다 더 손상이 됐다면 해당 금액은 제품 반품 비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